먼저 어제는 시루떡 자르면서요.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던 자리가 있었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2011년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시루떡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훨씬 더 넓은 당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년 도래 할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그래서 이 좁은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구원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어제 저는 새해를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 새해를 국회에서 맞이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지키는 걸 잘하면 우리한테 복이 올 것 같아요. 총선 승리의 복, 정권 교체의 복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떡을 자르면서 새해 각오를 다졌는데요. 오늘 또 대구에서 시무식을 한다고 해서요. 대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떡을 자르면서의 사투리도 좀 귀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첫 출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의원님?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그전보다는 나아졌죠. 아, 그래요? 그렇다고 뭐 눈에 띄게 월등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잠정적으로 지금 다음 달 27일 날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네.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 달 하순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당 개혁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어떤 인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기존에 뭐 제가 보기엔 거의 2년 동안 네. 왕창 망가졌어요. 당의 시스템이나 모든 게 네. 많이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정상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네. 싶고 뭐 결국엔 새로 뽑힐 당대표가 잘해야죠. 뭐. 그러게요. 총선 지휘봉까지 누가 잡을지요. 이 다음 달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될 것 같은데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현충원 참배를 했었습니다만 정말 당 지도부처럼 보이는 새몰이를 하시면서 현충원을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이 그림만 보면 누가 진짜 당대표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요. 지지자들을 몰고 새 과시를 했던 장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V 홍카콜라. 지상파를 넘어섰다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자축을 하던데요. 이런저런 이 당을 자극하는 모양새에는 참 이분이 재주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해년은 돼지띠입니다. 12간지로 보면 돼지띠 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야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해죠. 기해년 내 경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좌파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서민은 더욱 피폐해지고 나라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부자가 되고 개인은 가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강성노조를 제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도 경제를 강조했지만 좀 다른 경제를 이야기하는 홍준표 전 대표 사진만으로 보면 거의 지금 대권 주자입니다. 당 지도부가 참배한 4시간 뒤에 프리덤 코리아분 이끌고 현충원을 찾았던데요. 김재일 변호사님, 이런 모습을 연출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홍준표 대표는 당에서 내가 당권 다시 못 잡아도 상관없다. 나는 나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카콜라 TV를 이제 딱 했을 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굉장히 좀 당황했었죠. 근데 그것과 똑같이 지금 오늘의 행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 당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천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네. 진충보국이라는 4글자를 이제 방명록에 남겼는데 이게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보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밑에는 그 홍준표라고 직책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도 마치 정말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네. 그런 그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현충원에 뭐 참배하는 후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는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카콜라 구독자 수도 많고 그리고 뭐 자신의 그 지지자들인 그 프리덤 코리아 그 일원들을 쭉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새 과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 보수 세력 내에서.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의문이라고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네. 오늘 이분에게 오늘 현충원 가신 분들이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현충원을 갔다고 현충원 협회는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1월 1일에는 가는 코스기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당대표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곧바로 대선 주자로 갈 것이냐 하는 점에서 지난 대선 때 21% 지지율, 전국적으로 21%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맨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다음 행보를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홍준표 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전 대표께서 당대표를 다시 나갔다가 당대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행보까지도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하고 대선 주자로 가든지 아니면 곧바로 대선 주자로 가도 되는 입장이지만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을 때는 대선 주자로도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본인이 그걸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에게 새 소망을 물어보니까 나라 한번 운영해 보는 게 내 목표다라고 이제 속내를 드러내 보이시던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한 반에 한 5명 정도는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랬죠. 거의 그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큰 야망을 얘기하는 건 좀 귀엽긴 한데 이 70을 바라보는 분이 좀 허황된 꿈을 얘기하니까 조금 안쓰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분이 한번 유튜브 뜨니까요. 이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유튜브를 개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파괴력 있는 메시지를 골라내는 것도 능력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정치의 예능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 뭐 사이다 발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은유나 비교가 됐든 이렇게 말재주 부리는 사람한테 맡겨서 과연 그게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는 길이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요. 홍준표 전 대표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젠 당권이든 대권이든 당원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내실을 기해야 하겠다. 자유한국당 당원분들도 좀 제 유튜브 왔으면 좋겠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던데요. 어떤 뜻일까요, 김 교수님?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일단 역량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당초에는 뭐 다른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에 비해서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요. 막상 확인해 보니까 정말 지금의 숫자 정도, 지금 뭐 15만 명 뭐 넘어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6만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의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제가 지금 홍준표 대표를 과거 12년 전쯤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국정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국정에 대해서 해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 대선 주자를 거치면서 본인은 국정을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자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대신에 역시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또 소속 정당에서 과연 얼마나 당원들의 뜻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현실의 또 정치도 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역시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포부 그리고 그동안에 쌓았던 정치력 또 승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낮게 폄하를 하긴 하지만 저는 만만치 않은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흐름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야권의 이런 판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조회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 매달 꼬박꼬박 돈이 참 적지 않게 들어올 거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대권 주자들 중에서는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대구 가신 이유가 혹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선언할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좀 보고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까지 메시지를 보면은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렇게 이게 자극적으로 매섭게 나오는 거에 맞서서 이 두 분의 최근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정치인들은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얘기 잘 안 하다가 뜸들이다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죠. 근데 이른바 전당대회 캠프까지 다 꾸려놓고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도 좀 모이실 분은 모이셨다면서요?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점심을 기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출입하거나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할 거 다 하시면서 이제 안 하시는 척 하시는군요. 이런 게 각자 도생인가요? 어쨌든요, 이게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와 달리 마치 겸손한 듯 행보하고 있는 두 사람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새해 첫 일성이 많은 분들에게 뉴스가 됐습니다. 자, 이 배 변호사님, 내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요. 실소를 금치 못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하셨나 하고 보니까 뉴스타운 TV에서 본인이 나와서 아마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본인은 뭐 남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 발언이 언론에 나오면서 민주당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문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주 굉장히 비판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까지 굉장히 그 화가 나는 표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당, 뭐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당에서 굉장히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지금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언을 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좀 앞뒤를 들어보고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분은 자서전 내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느냐라고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5.18 단체들이 스스로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시대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재희 변호사님, 압류 딱지가 붙은 연희동 자택도 공개를 했다면서요? 네, 연희동 95-4번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두환 추징금 때문에 그 범죄수익 환수부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에 내놨어요. 4개 필지 3개 주택이 공매 대상인데 총 감정가가 한 102억 3,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가격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전에도 한번 이렇게 공매에 나왔다가 이거를 친인척들이 사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 공매에 나와봐야 어차피 친인척들이 다시 사가지고 전두환 내외가 여기 이제 살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돈 있으면 제가 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광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요. 조금 전 일도 기억 못하는 남편.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거 코미디가 아니겠느냐며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이순자 여사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